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실전 모의고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제1회차 전반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룬별 문제를 끝내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 문제인데요.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섞여 있는 부분입니다. 25문제가 다양한 이제 목차에 의해서 다양한 부분이 섞여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룬별 문제에서 많은 것을 보셨고 또 기출문제도 풀어보셨죠. 이 실전 모의고사 문제는 반드시 먼저 풀어보시고 자리에 앉아서 동영상을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는 이제 1회차부터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3회차까지 실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3회차까지 영역별로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다룬별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영역별로 해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하고 그 다음에 조사론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회차별로 가겠습니다. 회차별로. 그래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강하고 그 다음에 조사론 2강하고 이런 식으로 쭉 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그 다룬별 문제와 똑같이 13문제, 12문제 이렇게 해서 두 강으로 나누어서 할 것입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1회차 전반부 문제 13문제입니다. 다룬별 문제보다는 조금 더 스피드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점검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충분히 이론 학습과 그 다음에 다룬별 문제, 그 다음에 기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실전 모의고사는 조금 스피드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요. 인간 발달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우리가 이제 발달에 대한 내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각 단계마다 수행해야 할 발달 과업은 다르죠. 상이하다. 맞습니다. 발달은 환경과 유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나요? 네, 맞습니다. 발달은 일정한 속도로 진행되나요? 그렇지 않다라고 했죠.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오답 노트를 잘 하세요. 속도는 일정치 않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속도가 일정치 않으니 개인차가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해드렸죠. 개인차가 있다. 자, 3번이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발달 단계 구분은 획일적이지 않다. 그렇습니다. 발달 단계의 구분은 학자마다 다르죠. 프로이드가 달랐고 에릭슨이 달랐고 융이 달랐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발달 단계 구분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발달 단계는 연속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연속적이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가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이제 발달 단계라고 봤을 때 연속적의 의미는 자, 다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비가역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가역성이 있다. 리버스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연속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2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정신분석이론의 기본 과정입니다. 정신분석이론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되겠고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이 프로이트가 강조했던 것이 바로 심리,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정신생활은 무의미하다.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이 정신이라는 것을 강조했던 학자가 바로 프로이트고 정신분석 이론은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라 자,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모든 정신생활은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지 무의미하다 그러면 틀립니다. 행동은 생물학적 기반을 갖고 있으며 타고난 성적 충동의 밑줄 또는 공격적 충동에 의해 야기되는 긴장에 의해서 추진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성적 충동과 공격적 충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생물학적 기반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충동과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회는 원시적인 생물학적 욕구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앞에 주어가 사회입니다. 사회는 이러한 그 생물학적 욕구와 성적 본능 충동인데 거기에 대해서 통제력을 사회가 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무의식 또는 알려지지 않은 동기가 대부분의 의식적 행동, 감정 그리고 사고를 결정한다. 자, 중요한 거 이거죠. 무의식 또는 알려지지 않은 동기 이것이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가 정신적 결정론이라 하죠. 정신적 결정론에서 이 정신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무의식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신적 결정론이고 무의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4번 지문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의식적 욕구와 소원을 상징하는 동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이해하므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무의식적 욕구라고 하는 것이 있고 소원이 있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동기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이해함으로써 뭐 할 수 있다?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의 정신분석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겉으로 드러난 행동, 문제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문제 행동은 과거 그 사람의 정신적인 외상이 무의식 속에 들어있고 그 무의식을 전이함으로써 의식 영역으로 빼냄으로써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무의식적 욕구와 소원을 상징하는 동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이해함으로써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뭘까요? 네, 그게 이제 전이 현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전이 현상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봄으로써 이 무의식적 욕구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쉽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표 하나 쳤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전공서적에 있는 지문들을 쭉 가져다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로 출제한 거니까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2번의 답은 1번입니다. 모든 정신생활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번 문제는 다음 성격 발달에 대한 프로이트와 에릭슨의 관점을 비교한 것이네요.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프로이트와 이 에릭슨의 비교 문제가 잘 출제가 되죠, 여러분. 빈출 영역입니다. 자,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 에너지를 폐쇄 동그라미요 에너지 체계로 보았고, 에릭슨은 인간의 정신 에너지를 개방 체계로 보았다. 에너지 체계로 보았다. 맞습니다. 프로이트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고, 에릭슨은 환경을 고려한 심리사회 이론의 학자죠. 자, 에릭슨은 심리사회 이론의 학자입니다. 그래서 사회와 문화를 중시했기 때문에 개방 에너지 체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로이트는 자아가 성격을 지배한다고 설명한 반면 에릭슨은 원초아가 성격을 지배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렇지 않고요. 자아를 강조한 학자가 바로 에릭슨이고 그 다음에 원초아를 강조한 학자가 바로 프로이트가 되겠습니다. 바뀌었습니다. 2번 탈락. 3번 들어갑니다. 프로이드의 성격 이론에서는 인간을 성적 공격적 충동이 강한 존재로 나타내고 있는 반면 끊어요. 에릭슨의 성격 이론에서는 인간을 그렇죠. 사회적 충동이 강한 존재로 설명한다. 에릭슨은 심리사회 이론이니까요. 맞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내재한 불만과 무의식이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인간의 내재한 불안과 무의식이 바로 프로이드라면 여기에 있는 에릭슨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기반하여 성격 발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 나와도 에릭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1번부터 4번 지문까지 봤는데 여기에서 지금 잘못된 부분이 2번에 있었습니다. 2번 답 마킹하고 그 다음 5번 지문 보겠습니다. 자, 5번 지문은 프로이드 이론에 따르면 성격은 초기 아동기에 형성되지만 에릭슨은 전 생애를 통해 발달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초기 아동기, 대개 이제 남근기와 연관성이 있거든요. 어린 시절 3에서 한 6세 정도까지 우리가 남근기로 보는데 이 시기에 초자아가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때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한 사람이 프로이트고 에릭슨은 전생애, 우리가 전생애라는 것은 모든 과정을 다 말하는 거예요. 전생애를 통해서 이 성격이 발달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에릭슨이 되겠습니다. 5번 지문 맞습니다. 자, 3번 지문의 답을 해결합니다. 3번 지문의 답은 3번 문제의 답은요. 네, 2번 프로이드는 원초아를 강조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에릭슨은 자아를 강조한 사람이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박스 문제인데 방어 기제의 연결이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가번을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했습니다. 배가 아픈 것은 속이 쓰린 것이기 때문에 네, 불수의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불수의근이다. 그러면 신불애우라겠죠? 전환이 아니라 신체화가 되겠네요. 신체화의 사례가 됩니다. 신, 불 이런 식으로 외우라 했습니다. 자, 가번 탈락. 전환은요. 네, 수의근입니다. 전환은 수의근이고 그 다음에 감각기관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바로 전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반동 형성하면은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미운 놈 떡 하나 더 죽입니다. 당연히 맞고요. 자, 달콤한 합리화. 달콤한 합리화는 우리가 단레몬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여우와 신포도가 있습니다. 여우와 신포도는 뭐죠? 네, 이것은 신포도형 기제죠. 신포도형 합리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포도형 합리화.